안녕하세요. 그릇이 코리아와 함께하는 강사 김종관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로드맵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성공 로드맵은 총 4가지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 선정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한 발자국 더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인정 사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관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과 시장 진입이 좀 부족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조직을 정의하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은 고객의 불편한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화하는 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스밸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및 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모하비 사막 북쪽에 위치한 깊고 건조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던지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그리고 매출 부진, 신규 투자 유치의 어려움, 자금 고갈 등으로 1차 데스밸리를 겪는다고 합니다. 7년 차에 추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여기에 극복을 하지 못하면 도산하게 되는 스타트업의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데스밸리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이고, 이를 버티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은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해서 시중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를 통해 투자금을 받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간과해야 될 것은, 그러면 스타트업은 자금만 충족하면 성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은 먼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품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는 데까지가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자본을 활용한 진행보다는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정식 출시까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채용과 스케일업, 그리고 해외 진출 시장 확대, 그리고 MBA, IPO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니콘을 한번 기대하는 우리 초기 스타트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과 스타트업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스타트업의 경우는 자금 유치 규모와 시기, 매출 손익분기점, 투자 횟수 등 예상 현금의 흐름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곡선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 데스밸리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자금이 고갈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영업 비즈니스 모델은 스타트업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타트업은 제품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켜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외주 개발 작업을 주로 하면 자영업이고,
자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하여 진행하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영업이 될 것인가, 스타트업으로 가치를 고객에게 제안을 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자가 알아야 될 5가지를 한번 이렇게 추려 보았는데요. 개발하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제품이나 서비스인지 사전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 검증은 나인 캠퍼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검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필할 수 있는 고객층은 어떤 것인가, 그 고객층에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부분, 그리고 시제품을 출시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능력은 어떤 것인가, 나의 체력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방성에 대한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사전에 조사하고 특허 디자인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살펴보면 제품이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창업자 자신이 좋아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제품 서비스를 만든 경우 실패할 수 있는 큰 요인의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스타트업이 제품 출시와 함께 데스밸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나 또는 적정 가격이 맞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금 부족입니다. 자금 부족은 투자자의 관심을 계속 끌지 못하면서 자금 조달에 준비를 하지 못하면 결국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생존 전략 로드맵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정부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가 첫 번째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지원 자금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보조금 활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은 한마디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진흥원에서 출시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창업자들에게 제품화에 필요한 지원으로 소요 자금의 전부 혹은 80%를 무상 지원하고 주로 소액의 경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국가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으로 소요 자금의 최대한 90%를 지원하고 성공했을 경우 일부를 분량 상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 예비 창업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융자금입니다. 담보, 신용, 저금리 융자 자금으로 대출을 할 때는 좋으나 2년 분할 3년 거치 혹은 3년 거치 2년 분할에서 상환이 돌아오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 시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 지원금을 꼭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R&D 국가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상한 의무가 없는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출연 보조금으로 마케팅, 수출, 인증, 창업진흥의 패키지 지원 사업은 상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진공 기보 신보은행은 융자이면서 대출금입니다.
그리고 투자, 매칭 펀드, 크라우드 펀딩, VC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 현재 K 스타트업 모집 공고를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는 홈페이지 K 스타트업 혹은 창업진흥원에서 5월 25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컴업 스타우즈 모집 혹은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청소년 비즈쿨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학생 참가팀 통합 모집 공고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내 같은 경우에는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도 지원 사업을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링크 플러스 담당 우리 교수님께서도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스타트업 창업 준비는 청년 비즈쿨, 대학 기업가 센터 혹은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서 창업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조금 출연으로 사업화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내에서 1년까지를 스타트업 창업 초기라고 그러는데요. 초기 사업 중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최대 1억 원 미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화 지구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민관 협력 글로벌 진출 사업이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으면 투자 융자까지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도약 창업 패키지입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창업 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7년 차에 스케일업을 필요한 업체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 그리고 창업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다소 금액이 큰 4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팁스 프로그램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최대 9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타트업 자금 조달 로드맵은 예비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토대로 시제품 제작, 전문 인력 고용, 그리고 사무 공간, 특허, 마케팅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자, 그러면 저 이야기와 비슷하게 2023년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정부의 정책 자금을 그냥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갚는 자금이 있고요. 갚지 않는 자금이 있습니다. 갚는 자금은 아마 중진공 기부 신보라고 하는 정책 자금은 일종의 대출 자금입니다. 보증이라고도 하고 융자라고도 표현하는데 대출 자금은 상환해야 될 자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나는 갚지 않는 자금, 무상 자금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것 중에서 연구개발 과제 자금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하는 것, 그걸 R&D 자금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출연금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고요. 작게는 5천만 원에서 1억, 크게는 2억 3억 원 정도, 1억 전후의 자금을 연구개발 R&D 자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이렇게 지원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건데 사업화 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으면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크게는 한 2억 내지 3억 정도에 되는 거를 창업 패키지 자금, 이것도 무상 자금이라고 합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님들에게 뭐 말하자면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공방 또는 혁신 바우처 같은 바우처 자금이라고도 표현하고 스마트 자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작게는 한 4, 5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7, 8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세금 열심히 내시니까 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국가가 무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이런 지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모든 기업이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모든 기업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는 정책 목표라고 해서 어떤 때는 제조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무상 자금을 정책적으로 펼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IT 기업에게 어떤 그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떤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는 뭐 미래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미래의 먹거리니까 그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 무상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지나가기는 했겠지만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는 진단 키트다 해서 어떤 코로나 관련한 의료기기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든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특정한 정책 목적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분야에 대한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잘 준비해서 도전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어떤 이슈나 또 그때그때 따라서 뭐 업종도 다를 것이고 네. 어떤 자금에 따라서 맞는 기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제때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들 입장에서 나한테 맞는 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제도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는 별도로 정부의 지원 제도나 정책 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자문하라는 자문그룹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자금, 갚지 않는 무상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공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신청한다 그래서 선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짧으면 3개월, 6개월, 어떤 것은 1년 정도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떤 다음 차수의 지원 제도가 있을 때 준비돼서 도전했을 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전담 직원이 있든지 그런데 5명, 10명, 20명 정도 되는 그 중소기업에서 전담 직원을 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 규모가 좀 작다 하면 전담 지원 그룹을 자문을 이렇게 의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좀 기업 규모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한테 전담 역할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자금들이 나한테 딱 맞는 자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준비를 해서 네.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러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체력을 기르면 가장 좋겠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서 꾸준히 그런 정보를 받고 또 역으로 내년이라도 아니면 몇 개월 후로라도 이런 자금이 나올 테니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네요. 정말 높아집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들으시는 대표님들한테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준비하면 안 될 일이 없다. 네. 대표님들 지금 뭐 시기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또 대표님들 만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회사는 잘도 받던데 우리 회사는 여지껏 그런 걸 한 번 못 받아봤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있거든요. 네,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좀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자금이 있는지부터 큰 맵을 보시고 또 우리 회사가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뭘 해야 또 그런 부분에 적합한 회사가 될지 좀 이런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은 준비만 하면 되는데 사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빅데이터만큼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 많은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기 때문에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일일이 대표님께서 챙기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것보다는 적당한 필터링이 매우 필요한데 수많은 정보를 대표님의 기업의 체력에 맞는 지금 현재 조건에서 맞는 어떤 지원 사업이 있겠고요. 혹은 대표님의 컨디션이 현재 이만큼 단계니까 조금 더 준비하면 이 정도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경영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스마트 공방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이런 지원금의 명칭을 좀 몇 가지 쫙 말씀해 주시면 대표님들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일단 R&D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혹시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영역이니까 R&D는 기업체 대표님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감이 있으십니다. 대표님들이 현업을 하시면서 가장 정부 지원 사업과 갚지 않는 무상자금과 가장 좀 적합한 아이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금방 이야기하신 스마트 공방 혹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스마트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한다면 뭔가 자동차나 반도체 생산 공장처럼 중후장대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작은 심지어는 3인, 5인 정말 작은 중소 제조 기업도 뭔가 생산 현장에서 공정에 스마트한 자동화와 그거를 데이터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도입되면 매우 좋을 텐데라고는 그 공정하면서 생산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스마트 공방 제도가 여전히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표님 기업이 제조업 기업이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괜찮습니다. 내가 새로운 우리 생산 현장에서 뭔가 좀 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 장비를 들여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절한 데이터 처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도전하시면 좋습니다. 금액은 뭐 약 4,900만 원인데 약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4,900만 원이 정부 지원 금액입니다. 무상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조기업의 하나입니다. 대표님들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방은 상설로 아무 때나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특정 기간이 있나요? 네.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는 작은 금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행정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력과 이런 기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추경으로 2번 이렇게 됩니다. 연초에 보통 2월, 3월 달에 대부분 집중 공고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연초 1, 4분기가 공고되는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 때 한 번 되기도 하고 그 해에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추경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은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조 2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항상 그랬습니다. 내년 1, 4분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상반기에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든지 한 분기 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수석연구원님이 가장 또 기본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 제조하시는 분들은 되는 상당히 귀가 쫑긋한 정보가 아닐까 싶고요. 네네. 네, 내년 상반기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좀 혜택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혁신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그냥 바우처란 말은 그냥 용어일 뿐이고요.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는데 특정한 곳에서만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대표님들 현장에서 현업하시다 보면 특허 어렵잖아요. 혹시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브랜드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또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다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해외에 특허 출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시제품, 성능 인증, 그리고 특허, 마케팅 이런 전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려 한 200여 가지 정도를 쓸 수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진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을 5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혁신 바우처라고 합니다. 대상은 제조기업만 하나입니다. 제조기업, C코드로 되어 있는 제조기업에게 매출액이 120억이 연간 매출액이 안 되는 기업에 한해서 혁신 바우처라고 하는 내용의 5천만 원짜리 무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연초 나옵니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무상이면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지원을 받고 우리 회사에 맞게 쓰면 되는 거고 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안 갚으셔야 돼. 안 갚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정부 무상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와 유사한 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은 제조업 C코드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도 C코드에 하나고 있습니다.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우리 성능 인증이라든지 특허 혹은 상세 홈페이지 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초기 도약 지원 사업을 꼭 활용하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창업 성공 로드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혹은 창업을 언제쯤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로드맵을 보면서 내가 어디쯤 와가지고 있는지 나의 체급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드맵 첫 번째로 1차 스타트에 보면 창업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1차로 대학의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죄송합니다. 대학 지원 사업 링크 사업을 활용을 꼭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진흥원 혹은 지역 창경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요.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이끌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팀이 구성이 되면 창업 아이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계획서의 안에 일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 우리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창업 스타트 1차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이템은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수익으로 이끌 것이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창업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제 창업 실전 교육 혹은 창업진흥원에서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만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섭취해서 실천 창업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업 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하고 심사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자를 아직 내지 않는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를 내고 3년 미만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 미만 대상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창업 지원 사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마쳤다. 자기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마쳤다고 하면 기술력 강화, 스케일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시장에 내놓을 서비스와 제품의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 채용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팀워크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설 연구소, 그리고 각종 인증과 특허 등록이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갖추어져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는 3년 미만의 창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알리고 그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창업 진행에서 요구하는 사업 계획서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서 꼭 선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이제 자금이 다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으로는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자기 자금과 혹은 대출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고 권해드린 내용들은 시중금융 이자와는 달리 정책자금은 대부분 2.5%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는 5%에서 7%가 상회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자금은 대부분 2.5%의 이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 기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업체가 기술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자금이 부족하는 경우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보 혹은 신보에서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정책 자금이 경쟁이 심하니까 이 부분들 준비를 잘 하시고 또 공지가 되면 재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정보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3년에서 3년까지가 요 밑에 기술력 강화와 사업성까지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에서 7년 미만, 그러니까 3년에서 7년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기업들 혹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 사업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우리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데스밸리를 쉽게 혹은 극복할 수 있는 큰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적으로 꼭 필요한 게 융자, 그리고 사업계획서, 판로, 가공능력 제품, 생산, 특허, 그리고 시제품 제작을 의뢰할 수 있는 협력업체,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혹은 협약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은 만 39세로 이렇게 한도를 두고 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은 청년부, 중장년 이렇게 나누어져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IT 계열의 제조업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을 위해서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그리고 선배 분들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주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그리고 외주 용역비, 그리고 기계장치 구매비, 특허비, 특허권 취득비, 광고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는 좀 다소 까다로운 경비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재료비 중에서도 대량으로 사들이는 재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화 자금의 세부적인 내용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년 2월에서 3월 중에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이미 공고되고 선정되고 사업화 지원금의 협약이 진행되어서 지금 열심히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열심히 쓰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어디에서 운영하느냐 하면 지역 창조 경지 혁신센터 외에 대학 산학협력센터 등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한 경험이 있고 난 이후 폐업을 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5코드 자리 중 마지막 5번째 자리가 달라야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법인 창업이 유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1년에서 3년까지 지원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 3년 이내에 기술과 유망 아이템을 가진 기업으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화 아이템이 초기 창업 사업 패키지 지원 대상의 아이템과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지원비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KTX 쪽에 전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3년에서 7년 미만까지 사업화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활동 자금과는 달리 유통, 수출, 제품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활동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다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제품 개선이라든지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수출 지원이라든지 유통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예비 창업자로서 혹은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이 비슷하거나 내용이 유사합니다. 항목별로 보면 신청 현황, 일반 현황, 창업 아이템들은 비슷하고요.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업 아이템
석 줄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명칭과 범주 및 소개, 그리고 진출 목표 시장,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성에 대해서 석 줄 정도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시가 되어야 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가지고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신청하기 전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동기와 개발 목적,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까지 1번 문제 인식 내에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 진행 준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창업자 혹은 초기 창업자의 창업 아이템이 내가 개발한 창업 아이템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됐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음 페이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창업 제품의 서비스 그리고 차별성 국내의 목표 시장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제품 서비스 소개입니다. 두 꼭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본 제품은 하지 운동값을 획득하기 위한 측정 기능, 전송 기능, 모니터 기능 등을 수행하는 힘 센서 모듈 실시간 모니터링 앱을 기반으로 해서 힘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로봇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좀 기술적이고 모호한 어려운 기술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 제품 서비스의 차별성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생산 공정의 단순화, 가공의 편리성, 그리고 저렴한 소재의 플라스틱, 그리고 다양한 제품의 적용이 가능함,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의 차별화를 작성을 했고요. 국내외 목표 시장도 이렇게 수치화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와 목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솔루션입니다. 제품 서비스의 개선 방안 혹은 개발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에 이렇게 이어서 스케일업 전략과 팀 구성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풀어서 작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의 생산과 출시,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떻게 고객과 유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 필요한 정부 지원금 사용 계획과 구체적인 조달 계획 등도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주관 자본금에 대해서도 한번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가 또 강조하는 것은 팀 구성입니다. 대표자 현황의 보유 역량입니다. 대표자가 이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의 구현,
그리고 판매에 대한 역량들도 한마디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경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생활 속의 불편함의 해소를 위한 경력이라든지 경험도 작성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1차 진입 목표 고객은 착용형 로봇 제작 업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산 공정과 인건비들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제공 방안,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 절감 효과 등을 이렇게 솔루션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력 확보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센서 개발에 대한 대표적인 선도 기업은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하고 수 있는 요소는 설계 제작이 가능한 세계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 인력은 우수하지만 마케팅 담당의 부족으로 대량 생산의 매출이 아직 어려움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 마케팅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작성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작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제품을 개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총 자금은 얼마인데 여기에 외주 용역과 여러 가지 제품 개발, 재료비, 조립비, 그리고 인건비 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소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심사원들에게 좀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사업비 집행 내역을 사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산출 근거 부분에서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외주 용역이라든지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주고 어느 제품을 사용을 하고 또 외주 가공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자세하게 산출 근거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 부분들도 월 얼마에 사업기간 내에 10개월 내에 어느 정도 쓰겠다 하는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작성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업 아이템 세 줄이라 그랬는데요. 두 줄에서 세 줄입니다.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스틱 업사이클화된 농업용 친환경 비닐 생산. 이렇게 아이템을 정했다고 하면 협약기간 내에 산출물은 농업용 친환경 멀칭용을 50m면 50m, 100m면 100m 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제품을 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 기능과 성능, 고객 제공 혜택,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풀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2차 전지 재료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 조절로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 부품 소재 개발을 하여 2차 전지 핵심 개발 고성능 부품을 개발하겠다. 말을 조금 이렇게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지만 아무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니켈 함량 조절로 2차 전지 자동차용
배터리 부분을 혁신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을 높이거나 줄이거나 혹은 함축시키거나 해서 어떤 재료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창업 아이템은 이렇게 목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향후 우리 기업은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경쟁을 가지고 어떤 고객에게 성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쟁 제품 서비스 대비 우리 차별성과 보유 역량들을 보여줘야 될 사업계획서 내용입니다. 창업 패키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9세 미만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가능하고요. 만 3년 미만의 창업자들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고급 기술 유망 아이템 보유기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활동 그리고 인건비, 시제품 제작에 대한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허라든지 인증이라든지 혹은 홍보 활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조 쪽에 IT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 어떤 제조 외에 생활 속에 혁신 아이템을 가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IT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템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유형별로는 3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꼭 필요한 게 협약 전 예비 창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는 예비 창업자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혹시 예비 창업자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사례를 보면 제과라든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제과 제품 혹은 음식점 이런 부분들도 아이템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사관학교 이 부분 꼭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마당 쪽에서도 우리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스타트업 대상과 중소기업을 미접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1번 디딤돌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 마케팅, 수출, 인증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첫 수행, R&D 첫 수행, 재창업, 소셜벤처, 사회문제까지 디딤돌 사업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전략형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상당한 기업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기술력과 시장성을 확보한 이후에 한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케일업, 수출,
혹은 대량 생산을 위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고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 공고를 하고 있고 물론 진행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증에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겠고요. 그리고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대부분 해당되는 것은 기업 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도 특허 개수가 많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진 기업이 연구소라든지 벤처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매우 빠르고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유기업 신청하거나 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사전에 취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인증 프로그램은 이렇게 도전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고 자금도 이렇게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체급에 맞는 꼭 필요한 인증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인증 취득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자료로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업 성공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출이나 혹은 융자를 받기 전에 우리 예비 창업자들은 꼭 정부 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2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